건데요. 아마 이제 1부, 2부로 해서 시스템 강의는 제가 할 건데 계속 시스템 강의라는 게 본인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면은 이게 정말 재미가 없어요. 네. 저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되게 관련이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저렇게 한다고 되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고, 또 때로는 내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거나 또는 반대로 굉장히 업되어 있을 때 이런 시스템 강의를 들으면 또 되게 자신감이 또 생길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막 부스팅이 돼가지고, 또 필드 가서 막 이제 막 열정 받아가지고 막 될 때도 있고, 오히려 퍽 한 대 맞아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쭈그러들 때도 있는데, 시스템 강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시스템 강의는 누군가의 어떤 그 정확한 교과서, 네트워크에서 정확한 교과서가 있고, 그 정확한 교과서 안에서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나 행동하는 게 다르고, 또 감정 상태도 되게 다르고, 살아왔던 어떤 환경들도 다르고, 만나는 분들도 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만나서 이런 네트워크 얘기를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참 이거를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참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시스템에서 알려주는 것들이 교육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패턴,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이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 루틴, 이렇게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루틴 안에서 사람마다 각자가 얘기하는 그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 상황에 대입되는 상황들이 딱 분명히 옵니다. 그런 포지션도 올 수가 있고, 그런 타이밍도 올 수가 있고, 그런 감정 상태에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지식 전달을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정확한 교과서적인 부분을 큰 틀로 놓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저분은 저렇게 했구나. 나는 이렇게 지금 내 상황이 이렇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필드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나하고 상황에 맞았을 때 잘 접목이 되었을 때 이게 딱 이렇게 딱 자물쇠가 딱 잠기듯이 딱 걸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시스템 얘기를 저의 육성으로 전달하는 거지만 저의 얘기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네스 와서 월드비전 안에서 우리 멘토 사장님한테 제대로 배운 정말 현장에서 진짜 필드에서 직접 뛰시고 그가 정리한 어떤 시스템적인 것들을 우리 샤이니 팀에서 또 이렇게 함께 해보는 것이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본인이 느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직접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그러한 강의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팀샤이니 위클리 줌 미팅 3월 1주차. 예, 유라이 사장님 설명대로 정말 라인 미팅과 이런 팀워크는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을 해요. 네트워크.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트 플레이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하는 거라고 이제 어떤 리더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예, 네트워크를 이런 주네스라는 수단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해가는 과정 속의 방법이 바로 시스템이고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결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수입이고 또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저는 정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100번째도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리스트. 내가 일단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인맥만 많아가지고 전화번호부에 사람만 많다고 해서 그게 다 인맥이 아니고요. 그게 다 리스트가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좋은 사람이고 정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누군가한테 나의 비즈니스를 전달하고 나의 꿈을 전달하고 나의 정보를 전달했을 때 기꺼이 나의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거를 저는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한테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자고 권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많다고 평소에도 자기를 PR을 하고
누구나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정말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근데 막상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고, 알릴 사람이 없고, 막상 진행하려고 하니까 안 만나주고, 내 정보를 안 들어주고. 사실 그런 경우가 참 너무 안타깝지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네트워크를 하기 전에 주변에 좋은 사람들, 그리고 뭐 언제든지 뭐 술 한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사람,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막상 내가 네트워크를 한다고 딱 생각을 하고 만만한 사람한테 전화를 하죠. 쫙 전화를 돌리니까 거의 10명이면 10명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왜 괜한 짓을 해? 왜 그냥 하던 학원이나 잘하고, 잘 치는 골프나 잘 치면서 편안하게 살지? 왜 갑자기 이런 이상한 정보를 들고 와서 다단계를 한다고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 또한 많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제가 평소에 뭐 저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역시 프레임이죠. 나에 대한 어떤 갇힌 창틀에서 그들이 보는 시선, 그들의 창을 통해서만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이 네트워크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을 본인 주변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본인이 네트워크를 경험을 했는데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 안에서 좋은 사람들과 제대로 된 수단을 가지고 그들도 네트워크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프레임 속에서 저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네트워크가, 나의 꿈과 나의 비전만 가지고,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만을 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그때 당시 그 순간적으로 제가 많은 거절을 받으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절보다 제가 생각했던 계획과 나의 비전이 그런 거절을 더 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거는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거를 바꾸겠다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기서 내가 한번 칼을 뽑았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네트워크를 정말 제대로 한 네트워크의 시간이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냥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그냥 꾸준히, 그냥 성실히, 그냥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네트워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박영미라는 사람이 하는 네트워크는 정말 제대로 정직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로 10년의 시간을 저는 어쩌면은 에너지를 쏟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박영미의 네트워크 브랜딩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시간 동안 내가 먼저 네트워커로서 좋은 사람, 그렇게 했더니 제 주변에 나를 제대로 바라보주는 사람, 예,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저의 어떤 타이밍과 그런 진정성과 그들이 목적하는 거, 내가 목적하는 바가 서로 팀워크가 된다라면 정말 좋은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를 현재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 재료, 이 구슬은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맨날 유라의 사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좋기 때문에. 예, 제품보다도 회사의 비전보다도 보상보다도 어쩌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꿈꾸는 거 드림인데요. 참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저도 처음에 네트워크를 이제 접하면서 꿈보드판을 저한테 하라고 하는데 참 낯간지럽더라고. 예. 왜 내가 남들한테 내가 생각하는 나의 꿈을 막 이렇게 응? 꿈보드판에다가 막 전달을 해야 될까? 근데 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 이게 전사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저는 이제 누군가랑 막 경쟁 속에서 항상 어떤 그 1등을 항상 콘테스트에서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꿈보드판도 발표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해야 되니까 했다는 말이죠. 꿈보드판을. 근데 꿈보드판을 발표를 하면서 저도 모르는 그 감정을 느꼈던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 꿈이 막 간절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봤자 뭐 자동차고, 뭐 여행이고, 뭐 갖고 싶은 거, 뭐 좋은 뭐 집 이런 것들을 누구나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꿈을 얘기하면서 저도 모르는 감정이 몰려와서 막 울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우나 저를 쳐다봤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속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그 바닥에 있었던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꺼내고 싶지 않았는데 꺼내진 거예요.
막 그 속에 막 누르고 있었던 건데 나는 괜찮아. 나 잘 살고 있어. 나 괜찮아. 했는데 그냥 그 내 속에 저 밑에 있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그 박영미를 꺼낸 거죠. 그래서 그 꿈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뭔가 제가 굉장한 그런 감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지도 않은 워딩을 한 거죠.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새벽에 보통 이제 그 동남아 갔다 오면 새벽에 비행기가 떨어지잖아요. 항상 제가 여행을 이제 1년에 두세 번씩 여행을 가면서 보통 김해공항이다, 뭐 인천공항이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먼저 탁 떠올랐던 생각이 이제 현실. 그러면 뭐 10일 날, 25일 날 카드값. 그리고 당장 내가 또다시 울산으로 가서 내가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미뤄왔던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보강. 그리고 이제 시간표가 머릿속에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막 이렇게 쭉 떠오르는 거죠. 그럼 총 5교시면은 한 교시당 1시간 반을 수업을 했기 때문에 7시간 반을 비행기에서 막 쭈그려가지고 막 피곤하게 타고 왔는데 다시 막 나가가지고 애들한테 7시간 반을 막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고독한 그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7시간 반을 제 스스로 그거를 진행을 해야 돼요. 수학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학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7시간 반 자체를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 외로운 무대 안에 그 강단 위에서 미적분이든 기하벡터든 방정식이든 아이들한테 그거를 해야 되는 그 7시간 반에 오는 그런 무게감들, 그런 스트레스들이 막 머릿속에 갑자기 막 떠오르면서 드림보다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삶이라는 게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내가 정말 힐링하기 위해서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갔다 와서 내가 힐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몇백만 원을 쓰고 실컷 여행을 갔다 왔는데 또다시 나는 카드값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어떻게 하면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구나 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돈이 모자라면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못하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말자. 남들이 볼 때는 뭐 충분히 벌고 뭐 학원 두세 개 운영하면은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다 각자 상대적인 거라서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데 부족하지 말아야지. 엄마한테 뭐 해주고 싶은데 돈 없어서 다음 달로 미루지 말아야지. 내가 백화점 가서 진짜 뭐 진짜 사고 싶은데 남편이랑 진짜 뭐 먹고 싶은데, 정말 진짜 여행 가고 싶은데, 돈을 먼저 걱정하느라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걸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진짜 정말 진짜 기약이 없는 기간을 미루지 말자. 저는 그때 그런 꿈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꿈 아닌가요? 집 있고 꿈인가요? 정말 여행만이 꿈인가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살면서, 그때 당시 내가 40대 초반이었는데, 40이란 나이를 기다렸는데, 진짜 내가 강의할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중년의 40대에, 정말 기다렸던 그 40이 내가 기다렸던 40이 아닌 거예요. 유라이 사장님이나 저는 40대를 거의 이제 지나갔고, 나래 사장님은 이제 40이 다가오겠지만, 그 40이란 나이를 이렇게 기다렸는데 내가 기대했던 40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이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그 시간들, 그 다음에 한 달이라는 시간, 또 하루하루 그런 한 시간들이 지나가는 거를 내가 뭔가 흘러가듯 사지 말고, 정말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그 안에다가 내가 한 개씩 한 개씩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인생의 총 그릇 안에 한 개씩 채워야 되겠다. 그걸 뭘로 채울 것인가? 좋아하는 걸로 채워야 되겠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채워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뭔가 보람 있는 것들로 채워야 되겠다. 나의 성장들로 채워야 되겠다. 그게 저의 꿈이라고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함께 꿈꿀 수 있고, 함께 대화를 통해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이 저한테 지금 꿈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정립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꿈이고, 그리고 저한테 오는 것이 네트워크에서 인세라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런 결과의 어떤 수입의 인세적인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인세를 벌기 위해서 우리도 많이 배웠지만 그냥 네트워크에 발을 들인다고 인세가 벌어지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오히려 그 진짜 패가 망신한다는 것도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올바른 수익과 올바른 인세가 되져가기 위한 그거는 결과물이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내가 한 개씩 만들어가는 것들, 그것이 저의 꿈이라고 저는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들과 내가 꿈꾸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액션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 액션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품을 전달하되 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꿈꿀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그 안에서 정말 배움과 성장이 동반되는 꿈을 함께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저의 네트워크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네트워크고 그걸로 저를 브랜딩하고 싶습니다. 그게 정말 내가 정말 기록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저의 진정한 스토리였으면 좋겠다. 그게 사장님들과 정말 함께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제가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람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에서 세미나를 듣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제품이 좋아서 싹 몰려온 것 같지만 사실은 원 플러스 원이더라. 원 플러스 원에서 또 그 한 명이 또 원 플러스 원이 되어서 그게 팀이 되고 저희 샤이니 팀처럼 그런 팀들이 여러 팀들이 모여서 그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의 시작점이 바로 스폰서와 파트너의 1대1의 라인 미팅에서 모든 것이 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 플러스 원이 확장이 되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결과를 도모하고 그래서 그러한 목표들을 함께 이루었을 때 정말 우리가 많은 감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정말 그런 얘기 진짜 우리 스폰서님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 가족보다 더 뜨겁고 가족보다 더 끈끈한 그런 팀. 진짜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의 멤버, 나의 사람들, 그거의 출발점이 바로 라인 미팅이다. 많은 회사에서 라인 미팅을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전사에서는 저는 라인 미팅을 이제 LOS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라인 오브 스폰서십. 그래서 이런 라인 미팅은 보통 팀으로 많이 하는 거를 저는 이제 A사 때도 그랬고 R사에서도 그랬지만 저희 월드비전 안에 저희의 라인 미팅은 바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스폰서와 파트너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구분하고 서로의 계획을 공유하여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한 소통을 위한 미팅이다. 그것을 바로 라인 미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라인 미팅은 정기적으로 주 1회 이상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라인 미팅의 목적은요. 물론 함께 이번 달에 이제 뭐 누군가를 어떻게 컨택을 할 것이고,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어떠한 매출을 목표로 해서 어떠한 직급을 올라갈 것이고, 뭐 이런 그 계획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요. 라인 미팅에 그런 것들이 결과물적으로 나오기 위한 그 베이스는 진짜 소통이거든요. 소통. 예. 그래서 우리가 음, 화살표가 라인 미팅을 서로 하는 것이지만 또 스폰서 파트너가 이렇게 평행 관계에 있습니다. 상하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각자 공동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서로 간의 각자가 역할을 올바로 하고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해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스폰서에게 라인 미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상담을 위주로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리스트 상담을 하는 것이죠. 자, 리스트 상담을 왜 할까요? 파트너가 리스트 상담을 하면 스폰서는 파트너의 상황을 이해를 하고 파트너가 어떠한 리스트를 가지고 컨택을 할 것이고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충분한 스폰서는 정보를 알고 있어야 파트너가 소통을 하고 파트너가 후원 요청,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거는 미팅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을 때, STP를 해주라고 요청을 했을 때, 또는 때로는 후속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스폰서는 이러한 상황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스폰서가 일일이
파트너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해서 일일이 카톡에서 상황이 어떠냐라고 일일이 묻는 것보다는 파트너가 스폰서에게 이런 리스트 상담과 본인의 현재 상황들을 주기적으로 말을 해주면 되게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파트너가 스폰서에게는 리스트 상담을 합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초심자이거나 또는 이제 주네스 사업을 딱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 또 월드비전 안의 시스템 속에서 서로의 소통이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광범위 리스트를 다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범위 리스트를 상담을 할 때 저는 그냥 그 리스트를 그냥 스폰서에게 줬어요. 이런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그럼 스폰서님이 내가 보여줬으니까 딱 보시고 쭉 훑어서 스폰서님께서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적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이랑 성별이랑 경력이랑 지역이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스폰서에게 객관적인 어떤 그런 별표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스폰서는 그거를 보면서 이미 상태 체크와 필터링을 다 해주셨어요. 우리 이용우 스폰서님은. 그래서 상태 체크와 필터링을 해서 그 중에 저한테 한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압축 리스트를 딱 뽑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먼저 컨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압축 리스트를 해주셨었거든요. 그게 이제 1차 필터링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신선했어요. 이제 그런 거를 광범위 리스트를 이제 상태 체크,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객관적인 수준입니다. 감정적인 거 아니고요. 그런 객관적인 어떤 필터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이제 그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실지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주니까 되게 편했어요. 그래서 그런 압축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내가 컨택을 하면 뭐가 나와요? 아, 이 사람은 빨리 만날 수 있겠다라는 주 타겟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내가 1차 컨택을 싹 다 해보고 즉시 하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압축 리스트는 스폰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압축 리스트는 스폰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타겟 리스트를 가지고 컨택했을 때 순간순간 스폰서에게 카톡이나 전화로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연락을 했는데 언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또는 이번 달에는 상황이 좀 이래서 뭐 다음 달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뭐 멀리 있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이걸 순간순간 했는데 그때 내가 뭐 약속을 잡고 컨택을 하고 제가 했던 어떤 방법들이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스폰서님께서 해주셨던 얘기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음 주면은 이번 주에 만날 수 없느냐 이제 그런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타겟을 이제 컨택을 했으면 그 사람을 빨리 만나야 내가 지금 컨택을 했는 그 에너지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를 딱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런 상황들의 미팅을 되도록이면 땡겨 주셨어요. 예. 근데 되게 그게 나는 다음 주에 만나고 싶은데 내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주네스도 빨리 좀 더 공부도 해야 되고 좀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런데 빨리 만나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불편하지만 땡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만나는 거죠. 자, 그렇게 최대한 빨리 만나는 거를 그렇게 많이 땡겨 주셨고 그리고 만나고 와서 내가 또 상태 체크하는 저 개인적인 게 있잖아요. 아, 이분이 내 얘기를 들어줄까? 이분이 지금 네트워크를 할 상황이 되는가에 대한 제가 만나고 나서의 또 상태 체크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필터링이 된 상황을 또 스폰서에게 바로바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스폰서 사장님께서 본인이 1대1로 만나서 조금 이렇게 미팅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인 거는 바로 약속을 잡아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분에게 상황이 이러니까 나의 스폰서랑 이제 미팅을 1대1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호일러 미팅보다는 연락처를 바로 카톡으로 연결해서 뭐 저희 이용 스폰서님이나 윤시아 스폰서님 한국에 계실 때 그렇게 1대1로 많이 연결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차적인 어떤 그 미팅을 하고 컨택을 하고 박영미가 전달하는 사업이다. 여기까지만 제가 하는 거죠. 50%. 그리고 스폰서 사장님들이 만나서 그분의 상태 체크를 한 번 더 해주시고 당장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중에 할 사람인지 또 그가 해왔던 어떤 네트워크가 어떤 네트워크였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그분도 저희 스폰서님도 2차 필터링을 하고 이제 저한테 피드백을 이렇게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겟 리스트에 대해서 즉각 소통을 하고 즉각 소통이 안 되면 이제 정리해서 카톡으로 내용 정리를 하면 서로의 어떤 상담과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다 없어져요. 음.
얼마나 파트너가 순간순간 이런 타겟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이제 주네스 사업을 전달하고 있는지, 본인의 이제 본업이 있다라면 본잡에서 시간을 쪼개서 얼마나 주네스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트너가 얼마나 지금 액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폰서가 긴장을 하겠죠. 그러면 정말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파트너가 있으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신규 미팅을 제가 많이 줄여요. 밑에 코어가 1대든 2대든 3대든 뭐 파트너의 소실적이든 뭐 저의 뎁스든 어디서든 대실적이든 소실적이든 나왔는 파트너가 굉장히 액션을 하고 있는 상태면 저는 신규 미팅을 거의 절반으로 줄입니다. 왜냐면은 언제든지 전화를 받아야 되고 언제든지 후원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스케줄 조절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평소에 얼마나 신뢰에 의해서 이런 소통이 원활하고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거는 컨택이 될 가능성 있는 사람을 즉각 즉시 만나서 예, STP를 해가지고 빨리 팔로우업을 하는 게 우리의 네트워크 질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자꾸 시간이라는 거는 제가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내년에 할 일을 올해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땡겨야만이 그래야만이 미팅의 총량이 많아지고요. 내가 하는 일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네트워크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담들이 필요하다. 네. 자, 그러면 스폰서는 이렇게 파트너가 리스트 상담을 통해서 액션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스폰서는 라인 미팅에 뭘 해야 될까요? 참 이게 많이 고민이더라고요, 사실은. 예. 보통 이제 리스트 상담을 파트너가 하고 스폰서가 이제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이제 조직 구축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과연 스폰서는 파트너에게 어떤 거를 줘야 될까?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들이 저한테 뭘 해주셨는지를 이제 돌이켜 봤고요. 그리고 제가 파트너들한테 보통 라인 미팅 때 하는 얘기들이 무엇인지를 돌이켜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결국에 스폰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내용으로든 파트너에게 끊임없는 비전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비전이 커야 파트너가 그렇잖아요. 내가 100%라고 해도 파트너든 내가 컨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참 절반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충만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충만한 에너지를 가져야 그들이 끌려오더라라는 얘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들이 회사 제품 보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는 재료고 그건 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회사 제품 보상을 전달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니까 조금 잘 전달이 되더라. 어떻게 하니까 조금 공감이 되더라라는 것은 바로 본인의 정말 끊임없는 진짜 필드에서의 경험과 노하우인 것 같게 그거밖에는 없어요. 내가 머릿속으로 지식을 파트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그게 바로 자연스럽게 코칭이 되고 가이드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후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폰서는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 나의 노하우를 얘기해주고 그게 파트너가 할 수 있는 비전을 주는 거죠. 파트너는 요만큼밖에 지금 상황이 안 되는데 막 이만한 거를 얘기를 하면 그 갭 차이 때문에 또 짜부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파트너에 맞는 그렇다고 파트너가 할 수 있는 이만큼이 아니라 파트너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한 20% 정도 조금 올려가지고 그래야 성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필드에서 내가 진짜 피부로 막 절실하게 느꼈던 진짜 막 화도 나고 막 기쁘고 울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로 코칭이 아닌가, 가이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시스템의 어떤 기본적인 거, 시스템의 기본적인 것들을 역시 처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을 정해놓고 그 큰 틀을 알려주고 그 안에서 모두는 다 서로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거를 인정을 하면서 앞에서 끌어내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빠졌을 때는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가 자유롭게 펼치는 그만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가 얘기하는 또 그가 펼쳐나가는 그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봐주는 그리고 그거를 소통하고 파트너가 알고 있는 파트너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파트너가 진행하는 어떤 속도보다 나는 훨씬 빨리 가 있어야 되고 파트너가 액션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미리 예상하고 미리 그림을 그리고 하는 부분들을 스폰서가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께서는 하셨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라인 미팅과 소통이 아까 1+1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에 세포 분열의 반복의 정말 핵심 축이다. 그래서 이 둘이서 하는 이런 시스템의 기본적인 것들을 반복을 했을 때, 내가 스폰서가 하지만 내 파트너가 또 스폰서가 되어서 또 파트너랑 라인 미팅을 하면 1+1이 됩니다. 또 그 파트너가 또 1+1이 되고 1+1이 되면은 세포가 분열이 됩니다. 일부 있는 것을 볼륨만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멤버들이, 핵들이 계속 생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핵심 파트너, 행동하는 파트너를 코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코어 안에서 시스템적인 것들이 살이 찌면 튼튼한 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핵이 또 세포 분열해서 두 개로 쪼개지고 또 그 핵이 또 두 개로 쪼개지고 두 개로 쪼개지고 그러한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 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은 라인 미팅이다 라고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라인 미팅을 할 때 체크는 뭐냐면 이제 삐, 예, 조심해야 되는 거. 삐 이런 거 안 돼요. 이거예요. 자, 라인 미팅은 팀워크의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를 또 한 번 강조를 드려요. 네, 조심하셔야 되고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주 1, 2회, 2회 반드시 나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스폰서와 주 1회에서 2회 꼭 라인 미팅을 하세요. 되게 막 내가 만들어 놓은 성과물이 없다라고 해서 라인 미팅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파트너 사장님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네트워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스폰서랑 라인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되도록이면은 하루에 일주일에 30분, 1시간 시간을 내서 반드시 시간과 장소를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컨펌을 해가지고 뭐 줌으로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고정적인 어떤 미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유시아 스폰서님하고도 줌으로 주기적으로 라인 미팅을 계속해요. 근데 저도 그렇죠. 부담스럽죠. 라인 미팅을 한다라는 게 내가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고, 내가 막 컨택하는 리스트가 막 많으면은 물어볼 것도 많고, 도와달라고 할 것도 많은데, 그런 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막혀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잘 전달이 안 됐는지, 팔로우업이 잘 왜 안 되는지,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스폰서랑 그냥 다 열어놓고, 다 오픈, 무장 해제를 하고, 100% 스폰서와 소통의 어떤 그런 미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다 알고 계시죠? 개인적인 얘기 삐 안 돼요. 스폰서 파트너 험담 삐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없는 시간을 쪼개서 다들 지금 엔잡을 다 하고 계시는데 그런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할 시간이 우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얘기보다 스폰서 파트너 험담의 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꿈들을 가지고 만들어낼 건가 그런 얘기들에 우리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정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조심. 감정 쓰레기통 진짜 하지 맙시다. 예. 나는 그렇게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부정적인 얘기들, 안 된다는 얘기들, 그런 모든 얘기들이 다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떻게 한번 잘해보자. 왜냐면 우리 다 돈 벌려고 하는 거고, 팀 워크,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잘할 것인가, 어떻게 좀 수입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좋은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위주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 월드비전의 시스템이고요. 또 팀샤인의 또 시스템입니다. 아침, 저녁에 카톡으로 소통하는 것들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기 위해서 시작과 끝을 알리는 거죠. 아침에 인사를 하는 거는요.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굿모닝 인사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아침 인사를 해주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에게 피드를 보내주신 참 그 피드를 보낼 때도 제가 스폰서 입장이 돼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피드를 이 피드는 내가 참 공감하고 서로 이 얘기를 가지고 뭔가 오늘 에너지를 좀 부스팅 시키기 위해서 피드를 보내는 건데 누군가한테는 그 피드의 내용들이 참 불편할 수 있죠. 예. 하지만
그런 좋은 내용들을 소통하고 싶다는 거에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그냥 굿모닝 하는 것보다는 좋은 글로 오늘의 하루를 부스팅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으라는 그런 비타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저녁에는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서로를 그 잠깐의 시간 동안 나를 생각해주는, 그냥 스치고만 지나가면 또 연락을 안 할 수가 있는데 그 스친 시간 안에서 그들의 시간의 흐름 안에서 나의 파트너든 스폰서든 또 내가 지금 컨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든 간에 그런 스치는 시간 속에 정말 카톡을 열어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에게 인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의 시작과 끝은 서로의 시간을 또한 존중하기 때문이죠. 시작하고 끝나는 그 시간 안에서만 비즈니스 얘기하자. 그 외적인 거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자.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 미팅은 정말 건강한 라인 오브 스폰서십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미팅인 것 같고요. 이러한 미팅이 주에 1, 2회 사장님들 시간 내기 어려우신가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건강한 LOS 그리고 우리의 1 플러스 1의 라인 미팅으로 통해서 팀이 되고 정말 이게 정말 좋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작과 끝에 라인 미팅이 있다라는 거고요. 본인이 또 이제 본인의 팀을 만들어서 본인이 또 기초적인 틀 안에서 본인의 색깔대로 그 팀이 원하는 어떤 그런 그림대로 그런 컬러대로 팀이 됐을 때는 이제 팀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 1회 2회 이상 스폰서랑 미팅을 하고 싶어도 그때는 조금 더 참아주세요. 그렇게 독립이 돼가는 그런 과정들 안에서 본인도 본인 팀을 만들어야 되고 본인의 팀을 꾸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은 사장님들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그래서 그런 독립이 되는 그날까지 라인 미팅 스폰서가 또는 제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했으면 또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구조도 안에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본 겁니다. 네. 본인이 있고 스폰서가 있고 또 그 위에 스폰서가 있고 또 본인의 파트너가 있고 또 파트너의 파트너가 있고 이제 대실적, 소실적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런 소통은 스폰서가 저에게 해주는 1대1 라인 미팅 이게 완전히 나한테 이제 밀착되어 있는 스폰서인데 이 스폰서는 뭐 중간에 다른 사람이 계셔도 되고 내 직대 스폰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나의 비즈니스 상황을 정확하게 리딩할 수 있는 그런 멘토 스폰서를 뜻합니다. 그런 멘토 스폰서와 정기적으로 라인 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파트너를 소통을 하는데 내가 지금 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A로 B로 막 라인을 막 확장하고 있고 내가 뭔가 주네스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이 뭔가 지금 막 코칭하기가 조금 여력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상위 스폰서가 나의 파트너에게 또 1대1 라인 미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스템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폰서, 그다음에 본인, 나의 파트너 요 세 명이 정말 긴밀한 소통이 돼야 되고요. 저희는 아시죠? 파트너가 스폰서에게 어떤 정보라든지 소통을 바로 하는 걸 우리는 열어놓나요? 안 열어놓나요? 저희 그룹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제가 또 타 네트워크에서 경험했던 것들은 꼭 그렇잖아요. 파트너가 나한테 얘기를 하고 내가 막 스폰서한테 전달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비효율적인 소통을 했습니다. 뭐 그것도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 그룹에서는 그런 부분을 채널을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효율적으로 정말 시간과 어떤 우리 네트워크의 어떤 그런 결과물에서는 또 굉장히 또 열려있는 어떤 소통을 하는 또 그룹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저와 스폰서와 저희 파트너가 해왔던 것을 또 제가 파트너와 라인 미팅을 하고 제가 또 내 파트너가 어떤 여력적인 부분의 상황을 이해를 하고 제가 또 때로는 1대1 라인 미팅을 제가 2대 스폰서지만 직접 나 컨트롤하는 파트너는 아니지만 가이드하는 파트너는 아니지만 이렇게 또 라인 미팅을 또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열려있는 그룹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러한 소통과 또 스폰서 또는 내가 하는 이런 멘토링이 정말 저희 좋은 팀의 샤이니 팀의 어떤 문화 그리고 월드비전 전체의 또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제가 주네스 한지 3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정말 건전한 어떤 그런 네트워킹이 되기 위한 오늘 라인 미팅과 팀워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오늘 우리 밴드에 올라왔던 예, 글이죠. 아슬아슬한 순간은 인생의 변곡점이 된다라는 얘기 좀 어떠셨어요? 예, 저는 또 저의 상황과 또 대입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은 항상 옵니다. 하루에도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옵니다. 그 아슬아슬한 순간. 그런 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네. 바로 이제 변곡점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네, 이제 성장을 우리가 항상 우상향의 성장 그래프를 그리면서 네트워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곡선 자체는 좀 어때요? 성장이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점점 둔화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데 이 그래프의 모양이 변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리다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리는 그 중간 지점이 바로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많은 원인들을 딱 갖다 붙이세요. 예, 갖다 붙여서 이런 곡선의 모양을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의 곡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점이 바로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젠바디 제품도 나왔고 그리고 우리 3월 1일 날 또 케빈 회장님하고 또 저희가 리더십 세미나에서 만남을 통해서 직접 이 회장님의 어떤 그런 육성으로 직접 듣는 주네스의 미래, 주네스의 어떤 그런 비전들을 제가 3월 1일 날 느끼면서 되게 막 뭐죠? 닭살이 막 돋았어요. 음. 제가 언제, 예? 케빈 그 전 세계 주네스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아니에요, 주네스가? 언제 제가 회장님하고 1대1로 독대로 응? 신제품 막 달라 그러고 원데이 세미나 해달라 그러고 이제 조금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좀 많은 그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언제 그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마다 이 변곡점이 옵니다. 그래서 정말 긍정적인 어떤 그런 변곡점의 곡선의 모양이 딱 있는 이런 변곡점을 저는 지났어요. 지나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정말 폭발적인 성장할 거라는 것을 계속 그리면서 이제 무엇을 할까? 좋은 시스템 속에서 좋은 멤버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더 잘할까? 어떻게 더 좋은 사람들과 우리의 꿈들을 그릴 수 있을까를 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은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나를 역전을 해야 이 변곡점이 생기고요. 우리는 모두 우리가 모든 경쟁자는 다른 사람도 아닌 저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역전하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